오늘이면 신입사원 강 회장,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번 화 엔딩, 최종화를 코앞에 두고 이런 장면을 던질 줄은 몰랐습니다. 늦은 밤, 황준현을 기다리다 회장실에서 잠시 잠이 든 강재경.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 이름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까지 치른 아버지였습니다. 너무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린 강재경. 다시 집어들어 확인해도 화면엔 여전히 아버지 세 글자. 그런데 이건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재생된 건 영상 한 편. 강 회장의 병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제가 끝내드려요. 강재경. 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자기 범행 영상이 되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 회장실로 걸어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 바로 강 회장이었습니다. 드디어 강 회장이 깨어난 걸까요? 아니면 강재경 눈에만 보이는 걸까요? 최종화 직전 마지막 떡밥.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게요. 강재경 옷차림을 한 나은세가 강 회장 병실에 몰래 들어가는데요. 수면제를 투여하고 호흡장치를 제거합니다. 코드블루에 뛰어온 민석도가 다시 호흡장치를 연결하고 심폐소생술로 위급한 상황을 넘깁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미다졸과 주사기를 조용히 자기 주머니에 챙깁니다. 그대 이때만 해도 민석도는 강재경의 짓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고 지하 1층으로 몰래 옮기는 민석도. 그 뒤를 밟은 사람이 있었죠. 강재성입니다. 민석도가 강 회장에게 해독제를 투여하는 장면. 강재성 역시 강재경이 벌인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세하게 심장 박동이 돌아왔어요. 아버님,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민석도의 이 한마디에 강재성도 합류합니다. 두 사람은 강 회장을 화장한 것으로 위장하고 몰래 별장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갑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 이준이가 물었었죠. 아빤 안 슬퍼? 그 이상했던 분위기.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아직 살아계신데 슬퍼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10화 엔딩 장면으로 가볼게요. 대산 수소산업단지에서 머리에 충격을 받고 쓰러진 방글이. 황준현이 업고 뛰죠. 방글아를 외치면서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황준현의 다급한 목소리에 오히려 시끄러워서 정신을 차렸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눈을 뜬 방글이 알아채고 맙니다. 황준현이 자신을 지키려고 일부러 소란을 피운 거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빠의 죽음에 나 회장까지 개입돼 있다는 사실까지 함께 알게 됩니다. 우리 아빠 여기저기 이용만 당하다가 돌아가신 거였어? 사람까지 죽인 놈들을 혼자 어떻게 상대하려고 라며 황준현이 걱정합니다. 방글이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짠해서 그래. 아빠 위하는 사람도 있다. 아빠 인생 절대로 쓸쓸한 퇴장 아니다. 보여주고 싶어서. 황준현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대신 나빠지지 마, 강방글. 손에 피 묻히고 악하게 굴고 복수라는 거 너까지 망치는 거야. 넌 그러지 말라고. 더러운 건 내가 해. 내 복수라고 했잖아. 방글이가 맞받아칩니다. 내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실 거니까. 딸이 본인 때문에 망가지는 걸 원하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어. 이 말에 방글이 슬쩍 화제를 돌립니다. 솔직히 말해. 너 어디 숨겨둔 딸 있지? 걱정을 이렇게 받아치는 방글이한테 그래, 딸 있지. 방글방글 웃는 강방글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내 복수에 너 껴주는 거야. 그니까 뭐든 나랑 같이 해. 이렇게 두 사람의 동맹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 포렌식하던 보안 직원의 휴대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병원 CCTV뿐 아니라 보안 직원 본인이 나 회장과 비서에게 끌려가 처참히 당하던 그 모든 순간까지 안경 속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겁니다. 강 회장을 죽인 범인이 나은세라는 사실을 안 방글이는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나은세를 찾아가 막 나가는 게 뭔지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기대해라며 선전포고를 하고 강재성에게는 나은세와 태아 쪽이 아버지를 죽인 진범이라는 사실까지 털어놓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강재성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강 회장이 예전에 저 아이 믿지 마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 머리를 치고 등신이라고 자책하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걱정한 건 조선희 여사였습니다. 재성이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거 아니냐며 아들 걱정부터 하고 이준이를 그런 엄마 밑에서 어떻게 키워라며 당장 찾아갈 거라고 하는 걸 방글이가 겨우 막았습니다.
이 장면이 묘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한편 나은새는 방글이한테까지 속을 긁히더니 결국 최성에서 전무자리까지 해임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나은새가 아니었죠. 강제성 강제경의 녹취록을 언론사에 터뜨려 버립니다. 결국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셈이 됐지만요. 그리고 강제경의 기자회견.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강제경은 자신이 아버지 죽음과 관련해 협박을 받아왔다고 말합니다. 조작된 녹취록과 영상으로 금전을 요구받았고 대산수소단지 침입 기술 유출과 동일 세력으로 보고 있으며 진범의 정황까지 확보했다고 말이죠. CCTV 속 범인의 얼굴은 블러 처리한 채 공개합니다. 이렇게 강제경은 강 회장을, 아니 정확히는 강 회장의 죽음을 이용해 다시 살아납니다.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그런데 강제경, CCTV 증거를 확보하고도 범인을 경찰에 넘기지 않습니다. 대신 태아와 협상을 하려 듭니다. 사돈 죽여서 최성 차지하려고 했던 게 알려지면 태아그룹 유지 가능할까요? 내가 정이 많은 편이라 태아 에너지 넘기세요. 아버지 죽인 금수로 몰릴 뻔했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도울 마음이 생기죠. 나병모의 대답은 강용호의 죽음, 영원히 덮는다면 생각해보지. 강제경은 산 사람은 살아야죠. 딸린 식구들 밥줄까지 끊을 정도로 저 못된 사람 아닙니다. 라며 결국 태아 에너지까지 챙깁니다. 남편 민석도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챈 강제경이 슬쩍 떠보자 민석도는 환자나 보던 놈이 갑자기 회사 일 한다고 하면 다들 뭐라고 하겠냐며 뇌신경 관련 의학산업부를 새로 만들어 보려는 거라고 둘러댑니다. 강제경은 일단 안심한 눈치였죠. 하지만 진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민석도의 차량을 몰래 뒤쫓은 조선이. 민석도가 별장에 도착해 의약품을 내리는 순간 조용히 그의 손을 잡습니다. 별장 안으로 들어간 조선이 결국 다 보고 맙니다. 누워있는 강 회장과 그 곁을 지키던 강제성까지요. 나 몰래 여기서 이러고 있었던 거야? 강제성의 대답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러다 아버지 또 잘못되면 더 고통스러울까봐. 저도 너무 자신이 없어서 무서워서 말씀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꼭 일어나게 할게요, 어머니. 처음이었습니다. 강재성이 조선이를 어머니라고 부른 게요. 조선이의 대답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재성아. 아버지 살려줘서. 아버지 다시 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재성아. 30년을 곁에 있었지만 늘 거리가 있었던 두 사람이 강 회장을 지키는 순간만큼은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황준현, 강방글, 나은새는 나병모의 싱가포르 비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싱가포르로 향합니다. 겉으로는 그 비자금을 세탁해 강제경의 페이퍼 컴퍼니로 옮기는 작업처럼 보였는데요. 사실 이것도 위장이었습니다. 황준현은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 이미 박 부장에게 나병모의 비자금 파일과 싱가포르 계좌, 차명 내역까지 모든 정보를 넘기고 경찰에 제출하라고 지시했거든요. 사실상 싱가포르까지 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간 이유가 있었죠. 사람까지 죽인 부녀 사이가 그리 얼마나 견고할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병모 회장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딸을 버릴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강 회장의 죽음과 관련된 CCTV를 언론에 유출해서 나병모와 나은새, 이 부녀 사이를 흔들어 놓는 것. 그게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싱가포르 여정에서 놓치면 안 되는 디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탁용으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 JH였는데요. JH? 황준현의 JH? 돈 세탁 후 폐업할 회사라고 너무 막 만든 거 아니야? 나은새가 말하자 돌아온 대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데 혹시 압니까? 진짜 명문 축구 재단이 될지 수수료 떼고도 4,500억. 그냥 스쳐 지나가는 회사 이름이 아니라 이번 화가 몰래 심어둔 가장 큰 떡밥 같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음 화 추리에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나은새가 싱가포르에 머무는 사이 강제성이 언론에 병원 CCTV 영상을 유포합니다. 곧바로 뉴스 속보가 뜨죠. 강 회장을 죽인 범인이 고인의 며느리 나모 씨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 예고편에서 이미 봤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나병모가 최성그룹 로비에서 강제경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요. 천인 공노할 놈. 은세는 더 이상 내 딸 자식이 아니야.
내 손으로 끌고 가서 명명백백 죄 밝히고 천벌받게 하겠네, 강 회장.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나. 사돈이기 전에 오랜 친구였어. 고인에게 뭐라고 용서를 구해야 할지. 출가 외인 단속 못한 것도, 이 지경이 될 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것도 죄라면 죄지. 대신 내가 사죄드리네. 강재경에게 상황이 역전된 것까지는 예상했는데 이게 자신과 태아를 살리기 위해 딸 나은새를 벌이는 쇼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병모,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싱가포르에 간 목적이 비자금 세탁이었잖아요. 그 자료는 이미 황준현이 박 부장을 통해 경찰서에 제출해둔 뒤였습니다. 결국 딸을 버렸는데도 나병모는 비자금 세탁과 보안업체 직원 타살 사주 혐의로 경찰에 끌려가고 태아그룹은 전격 압수수색까지 당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나병모는 강 회장의 죽음이 딸 나은새의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합니다. 끝까지 자기만 살기를 찾은 거죠. 해외에서 이 소식을 뉴스로 확인한 나은새.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가 죽느냐, 아버지를 죽이느냐. 고민이 많겠네, 나은새. 방글이의 말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인 아버지를 목도했으니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겠지. 황준현이 덧붙입니다. 사실 이 모든 자극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나병모와 나은새, 이 부녀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것. 나병모를 확실하게 처리하려면 결정적인 단서가 필요했으니까요. 이번 화 엔딩 장면입니다. 공항에서 나병모 회장에게 납치되었던 황준현이 머리를 가격당하는 장면과 최성그룹 회장실로 걸어 들어오는 강 회장의 장면인데요. 드라마 초반 위급한 순간에 강 회장과 황준현의 영혼이 바뀌었었죠. 나병모에게 머리를 가격당해 의식을 잃은 황준현. 그 몸에 있던 강 회장의 영혼이 본래의 몸에서 깨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황준현의 위급함을 알아챈 강 회장은 황준현이 납치됐던 장소를 찾아 그를 구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설명하고 용서를 구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동안 많은 걸 깨닫게 됐다고. 당신이 왜 최성을 달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죠. 정말 강 회장이 최성을 줄까요? 그런데 이번 화에서 또 다른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나병모의 비자금을 세탁할 페이퍼 컴퍼니 이름 기억하시나요? JH 황준현의 이니셜이었잖아요. 나은새가 비웃자 황준현이 이렇게 답했었죠. 명문축구재단이 될지 어떻게 아냐고요? 이 말, 그냥 지나가는 대사가 아니라 결말을 암시하는 말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강 회장은 황준현으로 살면서 모든 걸 다시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었잖아요. 이 말, 어쩌면 황준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강 회장은 그동안 황준현이 다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에 유능한 의료진을 찾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재활치료 끝에 다시 축구를 할 수 있게 되고 황준현의 이름으로 설립된 축구재단까지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재경은 어떻게 될까요? 나병모 모녀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란 걸 알면서도 방글이처럼 화를 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협상부터 요구했던 사람이었죠. 어쩌면 강 회장이 준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재경의 휴대폰으로 보낸 그 영상처럼 강 회장은 그동안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잘 안다며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라며 내려오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재 전무에게 회장직을 맡길 것 같고요. 방글이에겐 제대로 경영 수업을 받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 회장이 돌아왔으니 안주인 조선희 여사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막내딸 방글이와 함께요. 그런데 그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두 사람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웃으로 지내며 정이 들었던 허옥순 할머니와 준현이도 함께 강 회장 집에서 오손도손 사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다시 축구 경기장으로 돌아온 황준현의 모습까지 비춰진다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해피엔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봐요. 오늘이면 드디어 마지막 화입니다.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최종화 꼭 본방 사수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였습니다.